같이 numpy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패키지인데 다양한 수학 계산 그리고 배열들을 활용하는 연산들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배열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그 리스트는 포문을 사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numpy 패키지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짧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떻게 자료를 다룰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numpy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실제 numpy의 배열, numpy array라고 하는데요. numpy array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numpy 사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numpy 배열을 사용하는 건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파이썬의 리스트보다는 더 간편하고 빠르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다차원 배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스트하고 차이점 뭐다? 리스트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을 갖지만 numpy는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형태의 숫자 데이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numpy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다른 형태의 자료를 섞어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동형 자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어떤 걸 하냐면 그 파이썬의 리스트를 지금 뭘 만든 거냐면 numpy의 배열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np.array 한 다음에 데이터 하게 되면 이거 함수겠죠. numpy 패키지가 제공하는 array라는 함수에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값을 리스트를 이렇게 인수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numpy의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py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그 numpy의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만 사용하지 않고요. 튜플을 사용해도 됩니다. 튜플을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의 인수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럼 얘가 자체적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나 튜플은 얘가 numpy의 배열 형태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numpy 배열이 만들어지면 얘는 데이터 타입을 추론해 가지고 얘가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가지고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보시면 데이터 2인데요. range 1,5, range 5,9. 이게 뭐죠? 리스트가 두 개 있잖아요. 자,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콤마 5, 6, 7, 8. 그렇죠? 뭐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모여 있는 합쳐 있는 구조의
리스트인데, 그러니까 리스트의 리스트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 얘를 이렇게 numpy array에다가 이렇게 인수로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array2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요. 2차원 numpy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얘는 1차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umpy의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numpy 자료인 배열을 만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파이썬의 리스트는 사실은 배열이 아닙니다. 배열이 아니고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저장 공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료형들이 다양한 자료형들을 파이썬의 리스트는 사용하니까요. 근데 이제 numpy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형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numpy 같은 경우 뭐 썸을 한다든가 그러면 numpy에 보면 합을 구하는 거 있거든요. 배열에 있는 합을 구하는 거 있으면 한 5에서 10배 정도 빠르다라고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umpy에서는 이렇게 1차원, 자, 이게 2차원이네요. 2차원, 3차원, 뭐 당연하겠지만 그 이상 차원의 어떤 배열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차원 배열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요. 그때는 numpy가 제공하는 array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파이썬에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array 배열의 array라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파이썬의 리스트이고요. 얘는 뭐죠? numpy의 다차원 array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뭐다? 정말 얘는 고속으로 배열에 있는 연산들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numpy array인데요. 여기 보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오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numpy는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numpy array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수를 전달받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인수네요. 그렇죠? 인수를 전달받는데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자,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numpy array는 1차원 리스트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1차원 배열을 만들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2차원 배열을 만들려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죠. 1차원이 지금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시려면 이렇게 여는 브래킷과 닫는 브래킷을 시작과 끝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이제 데이터 타입을 numpy array에서 함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numpy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몇 개만 살펴볼게요. 자, 이게 1, 2, 3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요. 얘를 가지고 내가 1차원 행렬,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0에서부터 9까지 연속적인 수로 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얘도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재미있는 함수가 하나 있죠. 이게 range라는 함수입니다. range를 하게 되면 얘가 이걸 만들어 주잖아요. 0에서 9까지의 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넘파이에서 배열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면 넘파이에서 배열을 만드는 과정 보면 이렇게 레인지와 같은 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 넘파이 배열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9까지의 수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배열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예 넘파이에서 제공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넘파이 A 레인지, 아마 이 어레이 레인지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인지 부르지 않고 직접 얘가 1차원의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실 때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범위를 지정하는 어떤 배열을 초기화해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파이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인 arange를 사용해 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다양한 형태의 배열들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스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을 원소 값으로 갖는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파이 이렇게 임포트 하시고요. 넘파이 한 다음에 제로스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데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안에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안에 여는 가로 2,2 하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2차원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열이에요. 자, 두 개의 로우하고 두 개의 컬럼 가지고 있는 행과 열입니다. 행과 열. 여러분들 이제 여기 행과 열, 로우하고 컬럼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2차원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소가 몇 개 들어가겠니? 자,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배열을 만들면서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numpy.zero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2차원의 배열을 갖는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이제 A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고 싶으면 프린트 A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배열을 출력하잖아요.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데도 우리가 포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배열을 만드는데 자료값을 1을 가지고 있는 원소로 1을 원소로 갖는 원소 값이죠. 원소 값으로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죠? 1차원 배열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2차원 배열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2, 3 하게 되면 자 2하고 3인 배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쓸 때 2,3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컴마를 써도 되고 여기 브래킷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6개의 값이 있겠죠. 2개 2,3이니까 여기 아니다. 두 개, 3개니까요. 그러면 여기 1, 1, 1, 1, 1, 1 이렇게 6개의 값이 6개 원소를 갖고 있고 각각의 원소는 1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형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료형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플로트형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플로트형 자료. 자료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1을 갖는 값으로 원소의 값을 갖는 2차원으로 초기화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2차원 배열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해야겠다. 자,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여기다 이렇게 5를 지금 다 채워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5를 채워넣고 싶으면 그때 풀이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풀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값이 특정한 값으로 특정한 값이죠. 요거로 채워져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들인데 1이나 0으로 되어진 배열을 한번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에서 1에서 이제 10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는 1차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1이 점에서 1에서 점점 1이 몇 개 들어가겠니? 10개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1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우하고 10개의 컬럼을 가진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넘버스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브래킷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3 곱하기 3 3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열이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 때 들어가 있는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간다? 일들이 다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의 행열인데 3 곱하기 3의 배열인데 얘는 이제 어떤 값이 채워지냐면 0이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여기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2,2 해도 되지만 이렇게 2,2 해서 브래킷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 배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만든 배열이 만약에 데이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그 값들이 배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료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배열이죠. 넘파이 배열에 NDIM을 하게 되면 얘가 몇 차원 배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얘는 이렇게 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랭 한 다음에 데이터 점 쉐입 이렇게 하셔도 같은 같은 결과가 아마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차원수 확인하는 겁니다. 1차원이 2차원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열이 이제 몇 개의 행과 열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쉐입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쉐입 사용하시면 배열이 몇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몇 차원인가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그 행과 열 몇 개의 로우하고 몇 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쉐입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이제 얘 같은 경우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고 만약 행과 열이 2, 4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이다. 2, 4의 어떤
배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타입은 얘가 어떤 형태의 원소들의 자료값을 가지고 있는가. 즉, 배열을 구성하는 자료의 타입이 뭔가 알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D타입 한 다음에 플로트 64 이렇게 자료형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원소의 자료형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지금 만들어진 배열이 1, 2, 3, 4를 사용해서 리스트 1이라고 하는 이제 얘는 파이썬 리스트죠. 파이썬 리스트인데 얘를 지금 numpy 어레이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가 만들어지죠? 그럼 A의 모양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죠? 4 곱하기 2의 1차원 배열이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A shape 하면 4,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1차원 배열이라는 거고 행이 4라는 거죠. 열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 6. 그래서 여는 브래킷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구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B를 만들면 B의 쉐입을 출력해 보시면 B의 쉐입을 출력하면 자, 행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열이 3개인 형태 2, 3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해당되는 값이 뭔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지는 않게 뒤에 확인해 볼 거니까. 그래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2차원 배열 접근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해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numpy 배열 만들었습니다. x 만들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1.0, 2.0, 3.0, 4.0. 자, 이게 실수값이죠. 그렇죠? 플로트형인데요. 플로트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하면 이게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포문 없이 이렇게 출력이 쭉 돼요. 1, 2, 3, 4. 자, 그 다음에 타입 x 하게 되면 x라는 자료형이 뭐냐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numpy nd array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 내부적으로 보면 얘는 numpy에서 제공하는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가끔 있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내가 활용할 경우에는 이거 알아봐야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x.shape 하면 이게 몇 차원, 이게 1차원 배열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컬럼의 개수 하고 로의 개수, 행렬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p.ndimension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n.ndimension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이게 몇 차원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x에 대한 걸 확인했고요. y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2차원이거든요. 그러면 x.shape 하면 2,4가 나오고 y의 디멘션 하면 2차원이다 해서 2가 출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실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실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배열의 값들을 접근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데이터라는 2차원 배열이 있고 있는 것처럼 로, 행열이 있죠. 행열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행이 3이고 열이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서 지금 2차원 배열인데 2차원인데요. 2차원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지금 행은 있는데 열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았죠. 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은 있고 열이 없으면 얘는 첫 번째 행만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행. 그러면 여기는 요 첫 번째 행의 값을 가져오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건 행도 있고 열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행이니까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컬럼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게 x로 표시되는 여기가 이제 데이터의 0,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열의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접근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두 번째 여기죠? 두 번째 1 여기가 이제 여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값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2를 이렇게 하시면 값이 2가 저장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원 배열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자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배열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못 그렸네. 네, 이거 없애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로하고 세 개의 컬럼 행과 열입니다. 그러면 모양은 2, 3이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콜론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0번째 열이잖아요. 0번째 열에 있는 모든 행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번째 행을 한번 가고 0번째 열을 가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0번째 행이거든요. 0번째 행의 모든 열의 값 두 개를 얻어오는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열의 모든 두 번째 열의 모든 행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에는 자료를 접근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배열의 값을 편집하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0부터까지 0, 1, 2, 점점점 3, 점점점에서 9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체에서 데이터에서 3보다 큰 것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라고 생각하면 4부터 9까지 모든 자료를 이렇게 얻어와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3보다 큰 자료에 대해서 4에서부터 9까지 사이에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에서 다 3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 연산들 가능하고요. 실제 한번 사용해 본 예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레인지 10이니까 0부터 9까지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중에서 이게 데이터니까요. 데이터 중에서 3 이상인 것만 꺼내와요. 그럼 요거죠. 요것을 데이터에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3보다 큰 것들만 찾아서 그 값을 다시 3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열에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필요한 얻을 때 이제 뭘 사용하냐면 불리언 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리언 식이 참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추출해서 참인 조건에 있는 것들만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새로운 형태의 배열을 구성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